방구석 월트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이군요.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도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사실 항상 올리는 영상들이 다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들이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주식 유튜버를 보시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은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냐? 일단은 전체적인 코스피 지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제가 작년에도 7, 8월 때 고점을 찍고 이게 나왔을 때 이제 떨어질 거다. 네, 떨어질 때마다 그 포인트마다 추천들을 드렸던 종목들이 있었고,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쵸. 쉽지 않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뭐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 금리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대다수의 분들께서 자, 근 10년 동안 금리가 이제 쭉 내렸었거든요. 2010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금리가 뭐 5%, 5%까지, 5%에서 1%대까지 0. 몇 프로까지 내렸었죠. 근 10년 동안 우리는 금리가 하락하는 세상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이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돈의 가격. 많이 찍어내면 금리가 내려갈 거고. 왜냐면 이제 그 가치가 약간 훼손이 되는 거죠. 많이 풀면은 금리가 내려간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돈을 많이 안 풀면 양적 긴축을 한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뭐든지 가치가 있으면은 그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본 금리가 왜 이렇게 내려가냐? 그동안 엔화를 많이 찍어냈지 않습니까?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었죠. 일본 같은 경우. 그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돈을 많이 찍어내서 금리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겠죠. 달러가 많아지면은 양적 완화를 풀어버리면 그 돈들은 이제 신흥국들한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달러를 대출을 받아서 금리가 뭐 1%대, 2%대일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신흥국들로 그 돈이 풀린단 말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이머징 국가들의 그 돈들이 들어가게 되고 많은 투자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금리가 만약에 뭐 한 6%대다? 5%대다? 근데 미국 달러에서 이제 1%대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100억을 어떤 사업가가 대출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뭐 5%일 때가 있었죠. 그때 이런 환차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5%대. 그럼 100억이면은 뭐 1%대 받아가지고 뭐 이런 나라에서 어느 정도 재미를 쏠쏠하게 보고 다시 갚아버리면 되는 거죠. 예. 그 쉽게 얘기하면은 금리가 내려가면은 우리나라에는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를 올려버리면 연준이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은 그만큼 돈의 가치가 귀해지고 돈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 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이 풀리면은 주식 시장이 내가 산 값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금리를 올려버리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죠. 돈이 귀하니까 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겠냐 하면 외국인 자본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고, 금리의 이해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금리를 올린다, 돈의 가치가 귀해지는 거고, 이런 달러는 사실 이제 세계 통화인데, 이런 미국 쪽으로 다시 자금이 그 흡수가 되는 거고, 금리를 내려버린다. 내려가면은 이 돈들은 다른 나라들로 이게 빠져나가면서 다양한 투자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 중에 우리나라도 하나일 뿐이고, 그만큼 우리나라도 주식 투자하기가 좋아지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그 시기가 이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 시기. 이 시기. 그러다가 이제 2021년이 되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게 저 또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경기 침체 또한 저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요새 바쁘고요. 그래서 영상을 잘 못 올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를 올리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 대외적인 부분이죠. 국내외적인 부분보다는 해외 곡물 가격이라든지 밀가루, 식용유 이런 가격들 자체가 올라가고, 이런 원자재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금리를 올리더라도, 사실 이게 금리를 올려버리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도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이상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이제 경기 침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거의 다 수입에 의존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가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 당연히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환율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그럼 우리처럼 이제 수입을 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된다? 아주 좋을 수가 없다.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고, 뭘 해도 안 좋으니까 뭐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참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수출을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수출을 하는 업체들 조선이 있죠. 조선 대표적인 게 조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조선주를 유망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일단 크게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금리에 대한,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침체, 부동산 가격이 아마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FDA가 양적 긴축을 하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은 이 유입 그 돈들이 빠져나왔던 돈들이 다시 흡수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신흥국에 풀렸던 자본들은 다시 달러로 기속이 된다. 왜냐면 이제 간단하죠. 이 돈을 빌려줬는데 대출 연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갚아야 되거든요. 이 이제 사업가들이 미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빌려가지고 이거를 해외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뭔가 투자를 하고 있겠죠. 근데 미국에서 돈을 갚아라, 연장 안 해줄 거다 이렇게 하면은 이 돈들을 다시 갚아야 되니까 외국 자본들은 빠져나올 수밖에 없죠. 1% 2%에서 그 돈을 빌렸는데 금리가 7% 8%인 거예요. 근데 연장도 안 해준대. 그럼 채권 갚아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시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질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했을 때 뭐 솔직히 전망 좋은 섹터들은 많죠. 근데 뭐가 오르고 뭐가 떨어지고 솔직히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주도적인 섹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테마적인 강세가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거고, 테마주를 따라가는 투자가 유행을 뭐 옛날부터 했지만 계속 할 거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길이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 길을 이런 트렌드에 따라가는 투자를 하실 거냐, 아니면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서 잘 짜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고 분할을 한 다음에, 그리고 유망주가 될 만한 섹터를 천천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느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는 사실 이쪽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성공할 확률이 높고, 이것도 사실 전문적인 지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투자도 전문적인 지식은 필요 없고, 수급과 이제 뭐 거래량, 거래대금, 차트에 의존하는 투자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전문적인 지식은 필요 없죠. 이거는 감각의 영역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성공 확률은 거의 뭐 한 5%, 한 80% 됩니다. 이거를 결정짓는 거는 사실 이제 투자 마인드다. 투자 마인드. 투자 마인드라는 말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걸 버틸 수 있느냐. 오를 거를 의심하지 않고 이걸 버틸 수 있느냐. 그 투자 마인드라는 거죠. 자, 이 감각적인 부분에서도 투자 마인드가 왜 중요하냐. 10번 투자해가지고 8번, 9번까지 막 매일매일 뭐 10%, 20%씩 수익을 내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에 10번째 투자에서 마이너스 10%, 20%가 나왔을 때 이때 투자 마인드가 필요하다. 여기서 이걸 멈추느냐, 아니면은 다시 복구를 하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느냐에서 이 5%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만큼 100명이 투자해가지고
5명 정도가 살아남을까 말까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저처럼 이쪽으로, 그리고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 심리가 참 우스운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투자금을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금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했는데, 자, 뭐 한 2,000만 원, 3,000만 원, 한 5,000만 원까지 땄다 칩시다. 5,000만 원까지 땄는데, 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5천만 원이 3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계속 한 10번 정도 오른 거야. 내가 투자하는 종목마다 다 오르고. 그러다가 한 번 실수했는데 뭐 5천만 원이 뭐 4,500만 원이 됐다. 뭐지 하다가 이제 복구하려고 하다가 4천만 원이 되고 3천만 원이 되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2천만 원이 200% 상승해서 3천만 원이 된 건데, 이건 5천만 원이 3천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손실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이 실패의 원인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를 따라가는 이런 이제 수급 따라가는 투자를 잘할 자신이 있으면은, 이런 늪에 안 빠질 자신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 카지노와 아주 비슷하죠. 도박과.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따박따박 그냥 좋은 종목들 사놓고, 예? 기다리다 보면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냥 파는 거죠. 예.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투자라는 게 풍산이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옛날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투자라는 게 자, 여기서 볼게요. 투자라는 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가장 이게 1차원적인 생각이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랐을 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게 기다리기 싫으니까 여기서 사겠다, 여기서 사겠다 하다가 이게 꼬꾸라지면 물리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이게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주식 투자할 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맞지만, 가장 좋은 거죠. 예? 이렇게 수익 내는 거. 근데 이거는 이렇게 수익을 내려면 이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이 주식이라는 거는 파동의 흐름이다라는 거를, 이거를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이 파동의 흐름에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더라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풍선이라는 종목을 제가 처음 추천드렸을 때가 한 이맘때거든요. 구리값이 오를 거다. 구리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오른 거죠. 결국에는. 더 많이 올라야 됩니다. 풍산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뭐 쌍바닥을 찍었어요. 쌍바닥을 찍는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자리, 이 자리거든요. 이 라인에서 추천을 드렸단 말입니다. 물론 풍산 한 종목만 보고 있으면 답답해 미치겠죠. 예. 자, 1년 동안 투자했는데 그대로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대로입니다. 뭐 수익률 해봤자 한 10% 됩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이 라인을 딱 그어보면은 1년 동안 투자해갖고 10% 먹으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시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또 틀리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틀리죠. 이렇게 보면 이게 한 40% 되거든요. 자,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이 흐름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좋은 기업인지를 일단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계획. 투자를 여기서 하겠다. 이런 자리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많이 하락을 한 자리에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자리에서 올라올 때 투자를 하겠다. 이런 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계획이 참 그 초보자들이 세우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은, 이 분산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 기업이, 나는 뭐 1년, 2년 동안 수익을 낼 생각이 없다. 근데 나는 이 기업을 믿고 있고, 이 기업이 나중에 크게 성장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산을 해서 투자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몰빵을 해가지고 그냥 뭐 1년, 2년 기다리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적금 넣듯이 항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샀는데, 여러분 샀는데, 사서 제가 한 번은 팔았었죠. 한 번은 팔았었는데 다시 산 자리도 여기고, 이쯤에 아마 다시 분산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렸을 거고, 이 자리에서 사실 빠진다고 해봤자
주가가 빠진다고 해봤자 저평가입니다. 저평가에서 더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싸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싸진다는 거죠. 구리 수요가 지금보다 10배는 더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음. 풍산은 이런 깔끔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현대로템에다가 이제 탄두입니까? 탄두 뭐 계약 공시도 떴던 것 같은데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구리값이 오르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제가 예전부터 했죠. 예? 2022년 초부터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풍산을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모았던 거고, 저는 수익이에요. 그래서. 예. 왜냐면, 여기서 샀지만 기회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많이 사는 거거든요. 비중을 늘리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가는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펀드로 수익을 낼 때, 펀드 수익 낼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고, 주가 떨어졌을 때도 사고, 올랐을 때 사고, 내릴 때 사고 하다 보면 평단이 이쯤으로 맞춰집니다. 평단이 이 부근에서 25,000원에서 26,000원 부근에서 맞춰지고, 오르면은 팔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 자리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 3만원대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떨어졌을 때 추가로 또 가져가면은, 나중에 올랐을 때 팔면 수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으면 이거 먹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이런 파동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저는 주로 뭐 이런 것도 먹지만 이런 식에서 스윙주를 많이 가져가죠. 네, 스윙주.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 풍산이라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 말고 이 여기서 이게 상승형 스윙을 이렇게 파동을 흐르고 있으니까 파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일선들을 따라서 투자를 하고 파동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수익을 내고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또 팔고 하는 스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장기 투자할 종목들은 또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거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2022년 1월 달에 추천을 드렸죠. 딱 두 가지. 그나마 한 개 더 보자면 로보티즈까지 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나마 좀 로보티즈는 좀 볼만합니다. 이게 좀 실용화되어 있는 판매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은 삼성 때문에 주가가 올랐어요. M&A 때문에. 투자 때문에. 자, 이거 보기 전에 자, 아까 전에 제가 뭐라 했죠? 경기 침체는 계속 이어질 거고 금리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이제 뭐 전쟁을 통한 전체적인 곡물 가격의 변화라든지 그런 원자재의 공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제조업 자체가 원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정치 시장이 전체적으로 얼어붙고 앞으로 부동산 침체까지 오면서 더 안 좋아질 거란 말입니다. 근데도 올라갈 애들은 올라가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정기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소프트뱅크로부터 지분 80%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레인보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키네마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자동화 물류 로봇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걸 인수를 한 거고 그 말은 앞으로 이제 로봇 산업의 전망이 이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봇계죠. 스팟이라고 합니다. 스팟이라는 로봇계를 출시를 하죠. 이 가격이 비싼데 예전에 BTS랑도 찍었었어요. 광고를 찍었던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팟 치면은 나오겠죠. 아시겠죠?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 로봇계 BTS랑도 그 광고를 찍었던 이 로봇계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앞에 자랑스러운 현대가 붙어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뭘 투자해야 되냐 하면은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알아보는 재미를 붙이셔야 된다. 아니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하다 뭔 개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산업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 알아보는 거예요. 자, 현대자동차는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미국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 1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에 인수했으며 12월 10일 이사에서 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이거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현대자동차가 소프트뱅크로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한다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는 전 지분을 인수를 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모든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국내에도 이런 로봇 붐이 테마가 불 거다라고 하면서 추천을 드렸던 게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1년 전입니다.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는 1년 반쯤 전이죠. 1년 반쯤 8월달인가 9월달에 처음 말씀드렸고, 로봇 관련주를 사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고 12월달쯤에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하시라. 그게 SPG와 이 다이내믹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 정말 기술력 좋은 기업인데, 이런 기업과 비교가 되는 기업이 국내에 뭐가 있을까? 없어요.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처럼 될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하면은 그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런 산업이 빠르게 발전을 하면은 결국에는 감속기가 중요해지는데, 이 감속기는 SPG가 또 독보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SPG에도 같이 추천을 드린 거죠. 경기가 안 좋아져도 기다리라.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져도 좋은 기업들은 빛을 발한다. 이건 진짜 기술력으로 올라간 거예요. 현대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다. 삼성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찾겠죠. 그런 기업들을. 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가가. 웬만하면 50% 이상 다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그때 SPC나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하신 분들. 몇 프로였죠? 제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전고점을 뚫고 갈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전고점을 뚫고 갈 거다. 한번 흐름이 왔을 때 팔고, 팔고, 이 흐름이 왔을 때 팔았으면은 다시 바닥에 있을 때 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렇게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면서 또 전망이 좋기 때문에 상승을 이용해서 두 번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파동을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파동을 이용해서 바닥에 있을 때는 사고 오르면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목표가는 저는 이제 여기였거든요. 여기였고, 이 고점을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매도를 또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올라갈 줄은 몰랐죠, 저도. 이렇게까지 상승할 줄 몰랐는데, 어쨌든 목표 수익률은 달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차트도 보면은 차트를 볼 수가 있죠. 매집이 들어와 있고, 어디에도 매도한 흔적 없는데, 주가는 바닥이 있단 말이에요. 주가는 바닥에 있는 자리고, 이 삼파동, 삼각수렴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이 나왔죠.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죠. 이 삼각수렴이 나왔을 때, 이 바닥 같은 데서 매수를 했다면, 저는 못했죠. 또 이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로템, 여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삼파동 삼각수렴 나오고, 큰 상승세. 자, 여기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삼각수렴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이 경우에는 241선을 터치를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전처럼 9월달, 10월달처럼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지금도 이제 사실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고, 다시 제가 매수를 하는 자리에서도 그때 이제 뭐 EM 플러스라든지 뭐였습니까? 뭐 이수화학이나, 예. 아무튼 전기차들 팔고 현대로템 투자를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게 상승이 나왔었죠. 높은 수익률을 가져갔죠. 또 이렇게 팔고 나니까 역시 이제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가져가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다시 이제 무너지는 걸 보고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241선 하단을 터치를 한다든지 가까워지면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또다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누군가는 그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장기 투자하기에 좋지 않은 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이럴 때 사놔서 장기 투자를 가져가는 겁니다.
네. 예전에 저한테 배럴 사신다는 분이 계셨죠. 배럴. 네, 배럴. 이 자리에서 사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 응? 이 자리에서 사셨을 거란 말입니다. 주가 떨어졌을 때 수익을 가져갔잖아요. 봐봐. 거래량 터지고 이게 이제 그 네이처홀딩스의 그 인수가 됐죠. 더 네이처홀딩스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회사입니다. 인수가 되고 나서 거래량 터지고 막 떨어진 다음에 거래량 터지고 굴박이 한번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 아마 저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배럴 산다고. 한 8개월 들고 가신다고. 8개월 안 들고 가셔도 되겠네요. 여름에 파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여름 오기 전에 팔면 될 것 같은데. 자, 증시가 안 좋아도 방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로봇 관련 주고 정말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전 고점을 뚫을 거고 물론 전 고점에서 팔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로봇 기업이 될 거다라고 했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안정적인 매출 가져가면서 이제 컨센서스가 계속 좋아질 거는 SPG다라고 했고 둘 다 좋은 실적을 냈고 좋은 성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분산해서 투자를 해서 지금 가져가야 돼요. 왜냐면 경기 침체 후에는 다시 경기 회복기가 옵니다. 경기 침체 1년, 2년, 3년 앞으로 더 있을 건데 그때 동안 코스피는 바닥에 또 있겠죠. 지수는 또 바닥에 있겠죠. 이 라인은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 라인은 이런 식으로 가져갈 건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져갈 거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계속해서 느낄 겁니다. 투자를 하시면서 계속 어려울 거예요. 투자가. 그때 좋은 기업을 사서 전망이 좋은 기업이 지금 당장 날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 기업들을 보는 눈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키워야 되는데 그런 솔루션을 제시는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어요. 어, 가치 투자, 부채 비율, 이거 제가 설정을 해놓은 건데 15% 영업이익 15 이상. 자, 부채 비율이 이제 15%라는 건 아주 재무적인 그 안정성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주가가 낮은 걸 찾는 겁니다.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죠. 첫 번째 간단하게 찾는 방법. 음? 일단 안 망할 만한 회사를 찾아야 되겠죠.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안 망하겠죠. 영업이익은 좋은데 어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기대해볼 만한 거는 다시 한번 이제 한학령이 해제가 되면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 롯데생명학 화학주가 지금 안 좋죠. 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금리의 영향도 받고 금리가 좀 내려가면 좋아질 수 있겠죠. 화학 관련주들 이런 회사들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태강 주가 왜 올랐죠? 태강 조선업 경기 좋아지니까 올랐겠죠. 강원랜드 이런 거 좋죠. 자, 강원랜드는 재미 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져가는 건데 간단해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 투자할 때 간단합니다. 그냥 왜? 이거를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 싸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싸면. 자, 월봉으로 봤을 때는 2만원대가 싼 가격이겠죠. 2만원대. 지금 이거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2만원대가 싼 가격이겠죠. 강원랜드는 2만원 정도 되면 투자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2만원대 투자를 하면은 그냥 들고 있으면 그럼 자금이 좀 크신 분들이 투자하면 되겠죠. 10억 이상 좀 장투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20% 30% 오르면은 2만원대 투자해서 20, 30% 먹고 팔면은 뭐 2, 3억 버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 여기 이제 그 다트 들어가시가지고 간단합니다. 그냥 주요사항 보고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대충 보여요. 여기서 보면은 뭐 합병된다 하고 정원 NCS 자기 주식 지들과 한다. 여기서도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원 NCS가 뭐 하는 회사인가를 보는 거죠. 이렇게. 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중소업체이고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 한더키 대표자. 이 정원 NCS라는 회사가 자사주를 체결을 한다. 1년 동안 체결을 한다는 거죠. 1년 동안.
1년 동안 20억 정도, 22억 정도를 사드리겠다. 이런 거를 보면서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아, 주가를 보면은 바닥이죠. 바닥이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든 월봉으로 보든 바닥이 있어요. 자, 월봉이 가장 정확하죠. 음, 이런 애들은 그 1년 뒤에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지금 바닥이니까 살만한 회사죠. 사서 뭐 다음 달에 간다는 말이 아니죠. 1년 뒤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바닥이에요. 이미. 이런 종목은 저는 들어갑니다. 이 차트만 봤을 때. 근데 한 개 더 확인해야 되는 게 이 회사가 지금 장사하고 있냐, 돈을 벌고 있냐 이걸 봐야 되겠죠. 유보율이 작아요. 유보율은 작은데 부채 비율도 보면은 부채 비율도 뭐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근데 지금 다시 기업이 안 좋아졌어요. 기업이 안 좋아졌는데 그러면 이런 기업은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좀 회사가 괜찮아질 것 같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냐도 보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냥 뉴스 들어가 가지고 보면 됩니다. 음? 아직은 좀 들어가기 꺼림칙하다. 이 회사가 중간에 도산할 수도 있는 거고 시가총액 40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켜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금방 방금 종목 하나를 간단하게 봤죠. 어. 그 오늘 모든 걸 다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알아가면서 조금 조금씩 지켜보면서 이 회사가 좀 발전 가능성이 있다 하면 사야지. 차트만 자꾸 보고 투자를 하면 계산 녹아내리거든요. 여기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이 차트에 들어가서 오늘 모든 걸 다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걸 자연스럽게 그냥 좀 자주 들어가서 조금 조금씩 본다.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본다.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공장 증설이 제일 좋다 생각합니다. 음. 노바텍 2023년 1월 12일 오늘입니까? 오늘 자기 주식 취득 결과 보고서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다고 해가지고 안 보면은 여러분들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봐야 돼요. 음. 취득 내용 계속해서 이제 취득을 하고 있죠. 일치하고 있고 60억 정도를 취득을 했네요. 1년 동안. 1년이 아니지. 두 달, 세 달 동안. 어? 비율을 4%까지 늘렸고 4.24.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도 노바텍이라는 회사가 어, 좀 주가가 오르지 않았었나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강했죠. 변동성이 강했습니다. 예. 이렇게 강한 변동성을 갖고 가다가 지금은 큰 상승세를 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투자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은 일단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장주라면 지금 자사주를 취득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저점이라는 그 이 시그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죠. 성장주라면은 지금 나는 이걸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면서 알아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투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솔루션 길을 알려드리는 거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뭐 다트에 들어가 가지고 다트에 들어가서 알아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공장 증설이다. 공장 증설을 하는 회사들 따라 들어가는 거다. 공장 증설이 완료될 때 그 회사가 공장 증설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일감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공장 증설이 끝나고 백선이라는 회사도 이렇게 주가가 올랐었죠. 이 공시가 한 3, 4년 전부터 떴었는데 주가 쭉 떨어지고 가동률이 좋아지고 회사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주가 올라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무튼 앞으로 뭐가 좋을지를 여러분들은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된다. 어떤 섹터가 좋아질까? 당연히 로봇 섹터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 지금은 좀 줄었지만 그런 아바타 음? 메타버스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지금은 한번 붐이 불었죠. 또 죽었죠. 또 불 겁니다. 첫 번째 붐이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5년, 6년, 지금 7년째, 8년째 지금 계속 붐이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의 패러다임 변하는 거는 발맞춰서 미리 투자를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미리 투자. 그러니까 자꾸 이것만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것만 먹으려고 하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수익이 났다가도 금방 사라지고 이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아까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그런 회사들의 전망을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떨어졌을 때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아시겠죠?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좀 더 떨어져야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도 시총이 높은 건 아닌데 4,900억이죠. 4,900억이고 거래량이 처음 터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도를 하고 나간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 번 더 성장을 할 거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한 번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58,000원까지는 그런 생각하고 있고 일단 좋게 보는 건 세트랙 아이 좋게 봅니다. 저는 세트랙 아이는 좋게 보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한번 큰 상승을 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2만원 선까지 오면은 22,000원 선까지 오면은 일단은 매수를 할 생각이고 하나 시스템 좋게 본다 했습니다. 계속 좋게 지금도 좋게 봅니다. 하나 시스템 지금도 좋게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냥 발 맞춰서 매수해 나가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요거는 뭐 제가 한 40대 정도 됐을 때 까보면은 밥이 무럭무럭 잘 익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음, 뭐 여전히 조선업은 좋게 봅니다. 삼성중공업 좋게 봅니다. 지금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적금 넣듯이 넣어가면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확실히 조선업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죠. 한국카본도 좋게 보는 기업이에요. 싸죠. 매수하면 됩니다. 싸다 생각합니다. 떨어지면 더 매수하면 되죠. 지금 제가 하는 말 알겠죠? 이게 뭐 단기로 투자하실 분들은 안 봐도 돼요.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실 분들만 뭔가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기업의 성장에 투자를 하고 싶다. 뭔가 갈구하고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다 하는 분들만 이거 보고 이 회사를 믿고 가져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회사를 믿기보다 전망을 믿는 거죠. 어떤 산업군의 전망이 좋아질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산업군 좋아질 전망에서 어떤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뭘 하고 있고 그게 첫 번째가 아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섹터가 어떤 산업이 좋아질지를 첫 번째를 찾고 두 번째 그 산업군에서 필수 요소가 뭔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필수 요소는 뭡니까? 원자재죠. 원자재 리튬, 니켈, 망간 이런 거가 원자재 아닙니까? 그게 핵심 요소인 거예요. 그걸 만드는 회사 어디냐? 에코프로 비엠 뭐 이런 회사들이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다 찾았는데 산업군이 안 좋다 하면은 만다 투자합니까? 산업군이 좋아야 투자를 하는 거지. 예.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UAM이나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섹터를 좋게 생각합니다. 하나 그룹사들이 하나 스페이스 허브를 만들었는데 그 자기들만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뭔가 일을 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 기에 세테라가이가 포함이 돼 있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가 하나 시스템과 세테라가 아이입니다. 지금은 이런 전기차나 뭐 그 단순 테마들이 밀려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 수소차라든지 우주항공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메타버스도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좋아질 산업군이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백날 뭘 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를 본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의 그 유튜브 같은 걸 봐가지고 그걸로 그냥 잠깐 들어가지고 와닿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뭘 신문을 보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와닿았을 때 그 기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보를 모아가란 말입니다. 예. 그럼 첫 번째 다트, 두 번째 이런 검색식에서 부채 비율은 낮고 영업이익은 나쁘지 않게 꾸준히 나오는데 주가가 낮은 기업들 있죠. 물색을 하는 겁니다. 자, M게임은 아직은 아니에요. 간단해요. 여기서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낮은 회사들. 근데 기업은 어느 정도 돈을 벌어. 웹젠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죠, 지금. 웹젠. 주가 워낙 바닥이다. 이런 거는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는 거죠. 워낙 바닥이다. 바닥이죠, 지금. 응? 월봉으로 봤을 때 바닥이죠. 이런 거는 잘 먹으면은 100% 넘게 수익을 내요. 자, 이것도 근데 100% 가는데, 5천원짜리가
거의 뭐 2015년이면은 게임주들의 중국주와 게임주들의 그 시대였거든요. 썬데이 토저나 이때 뭐 룽뚜 코리아 웹젠 다 올랐어, 다 올랐어. 뭐 네오위즈 뭐 다 올랐었거든요. 아무튼 이런 시기가 섹터별로 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바닥 찍었으니까 다시 올라가겠죠. 그럼 이런 거는 투자할 만하다는 거예요. 예, 웹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웹젠은 하나령 해제되면 엄청나게 폭등할 만한 기업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이런 넷패스 같은 회사들 있죠. 지금 주가 다 망가져 있잖아요. 기회라는 겁니다. 이런 게 한동안 안 오를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모아가는 겁니다. 자, 이때 모아가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자, 지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몇 가지로 딱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반도체를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수출하면 우리 많이 적자입니다. 팔면 안 좋아요. 팔수록.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 자체에 적자가 생기면서 그런 협력사들 다 같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타겟책을 찾아가는 기업들이 보면은 이런 넷패스 같은 기업들이 그 타겟책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넷패스 아크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패키징 하잖아요. 패키징 시스템 그 테스팅하고 패키징하고 이런 기업들이 후공정이 앞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기술의 발전과 이런 그 문명의 발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나노 공정은 계속해서 작아졌는데 여기서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후공정을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TSMC가 후공정에 초점을 맞춰서 성공을 했으니까. 다 밀리죠. 지금 TSMC한테 뭐 웨이퍼 테스팅 하는 것도 거의 뭐 걔네들은 8만 장, 9만 장 하는데 삼성전자 뭐 만장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효율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쵸? 그러니까 분량이 많이 나오는 거고. 판매에도 애플이 더 프리미엄을 받는 거고.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랑 경쟁을 안 해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 하잖아요. 파운드리도 하면서 팬미스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 하고 제작도 하고 하니까는 애플에다가 그거를 애플이 그러니까는 이 삼성을 끊어내고 TSMC에 있는 이 반도체를 수입을 하는 거죠. 음. 우리는 협력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경쟁 업체잖아요. 근데 LG는 또 느낌이 틀리죠. LG 같은 경우는 애플이랑 이게 이제 협력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그래서 애플카 하면 LG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현대라든지 삼성이 애플한테 협력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걔네들은 경쟁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TSMC는 경쟁을 안 해요. 고객사들이랑. 그러니까 삼성이 TSMC한테 밀릴 수밖에 없다. EUV 공정도 4분의 1밖에 안 되고, 그쵸? 웨이퍼 테스팅 가동률도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쵸? 그리고 우리는 경쟁사고, 협력도 안 하고, 협력사이면서도 경쟁사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이 있으니, 기술 노출의 그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애플이 삼성을 2016년, 17년 버리고, 그, TSMC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타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후공정이다. 그쪽에서 삼성이 밀어주고 있는 회사가 넷패스니까 넷패스 아크가 지금이야 이렇지만 또 반도체 수요는 올라갈 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거치고 올라갈 때 이렇게 잘 모아놓으면은 또 뭐 한 4년 5년 있다가 좋은 수익률을 거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언제 기다리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두 가지 이걸 계속 까먹고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설명해 드렸던 분산 분할을 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먼저 올라가 있고 얘가 먼저 올라가 있고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계속 단타를 하고 기업 가치를 안 보고 계속 뭐 차트만 보고 수익을 내려고 들어갔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패닉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장기 투자로 가는 사람들은 이거를 뭐 주가가 떨어지면 뭐 떨어질 수도 있지 하고 더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체크해보고 기업 가치가 안 좋아졌나? 어.
지금 당장은 뭐 기업 가치가 뭐 판매량이 좀 줄어들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장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전기차 앞으로 더 공급망이 늘어날 건데. 그럴 때 이렇게 주가 쌀 때 풍산 이런 거 사니까는 결국 나중에는 주가 올라갈 때 팔 수가 있는 거고. 어, 결국에는 사람은 인구는 줄어들고 로봇 자동화는 해야 되고 기술력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 점점 더 그런 소비 그런 문화가 뭐 자동화로 계속 바뀌고 있다 보니 예. 우리가 옛날에 슈퍼마켓 가고 뭐 동네 슈퍼 가고 했는데 지금은 뭐 당일 배송도 되고 뭐 배달 M 생겨가지고 배달도 하고 하잖아요. 이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차가 옛날 밑에 바닥에 많이 다니다 보니 결국에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1,000만 명 이상의 그런 대도시들이 아시아에만 수십 개가 있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UAM 택시, 드론 택시 이런 게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 시스템, 세트레가이, 그런 인텔리안 테크, 뭐 제노코, 많잖아요. 그런 업체들.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거를 분산해가지고 사놓으면 언젠가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먼저 갈지 몰라. 언젠가는 레인보우 같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 1년 전에 얘기한 게 그대로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를 2021년 8월달, 9월달에도 정기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한다. 조금씩 한다 이제. 80% 인수했고 전체적으로 인수를 할 거고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현대 모빌리티 기술이 더 좋아질 거다. 그렇죠. 삼성도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 결국에는 전고점을 뚫고 갈 거다. 뚫고 갔잖아요. 내가 이걸 못 먹었지. 여기서 팔았으니. 예.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왜 못 먹었냐? 내공이 부족하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산업 전망을 보고 기업 가치를 보고 내재 가치를 보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살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되고 예. 단타에 유혹해가지고 현혹돼가지고 이런 데 들어가면 패가 많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큰 그런 지식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산업 전체 전망을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거는 그냥 인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까, 어떤 전망, 어떤 산업군이 좋아질까 이런 것 좀 생각을 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보고 이게 답니다. 이렇게 하고 뭐 기업 가치 보는 거는 유보율이 좀 있나 그런 거 좀 챙겨보고 다트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간간히 뭐 어떤 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리고 뭐 뉴스 같은 거 어? 육징주, 특징주 이런 거 보고 조선업 수주 점유율 2위 전년보다 뭐 이런 거 보면서 앞으로 전망에 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보고 자, 뭐 음? 막 이런 것도 보면서 운임 지수가 더 안 좋아진다. 컨테이너 벌크 약세가 될 거다. 이런 것도 좀 보고 흐름이 어떻게 지나갈지 이런 게 안 좋아지면은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맞죠. 수급 불균형이 생기는 거니까. 수급 불균형이 생기면 무조건 원자재가 올라갑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거 낮추려고 금리는 더 올릴 거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가는 흐르겠고, 시장 흐름은 다시 좀 딱딱해질 거고, 주가 내려갈 수도 있다. 여기서 내가 좋을 게, 앞으로 올라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거 생각해가지고, 뭐, 달에 뭐 30만, 50만 이런 식으로 투자해갖고 2년, 3년 가져가서 200배, 300배, 300% 오르면 팔겠다. 이런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발티온임 지수 안 좋아지면 뭐 구리가 또 오르겠죠. 그러면 뭐 풍산 같은 경우에 또 다시 주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간단한 흐름만 보고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딱 요것만 보고. 운임 더 빠진다만 보고. 경기가 또 안 좋아지겠구나. 고스피 내려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3위 연속 상승. 장중 변동성 확대. 이게 지금 별로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 있죠. 뭐 포드 SK온 대신 LG 엔솔과 티르키예는 터키죠. 터키가 이제 공식 명칭이 2019년인가 20년부터 티르키예로 바뀌었으니까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LG 엔솔 관련주들을 좀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쵸? 음.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특징주, 고점 돌파 이런 거 이제 증시 어, 단순 차트를 보면서 단기 골든 크로스를 보면 이런 기업들 인디에프가 지금 보이는데 눈에 다우기술가
단기적인 상승세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체크를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우 기술, 다우 데이터의 그, 그 모회사죠. 다우 기술이 다우 데이터를 그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3파동이 나오고 주가가 한번 올랐네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졌고, 이런 11%의 큰 거래량,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건 1일승일 가능성이 높다. 단기 크로스로 올라간 것 같고. 인디에프. 어, 인디에프는, 뭐, 이런 건 투자하면 안 되겠죠. 예. 몇 개씩 보이죠?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내려면은 단기 크로스를, 골든 크로스를 보는 게 좋고, 어. 장기나 중기는 잘 안 올라갑니다. 내가 뭐 일주일 만에 팔고 싶은데 뭐 한 10% 먹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단기를 봐야 되는 거고 장기는 뭐 성신양의 말 그대로입니다. 장기 골든 크로스는 장기적으로 골든 크로스 준비했기 때문에 좀 느립니다. 흐름이. 성신양의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미 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쳐봐야 알겠죠. 이런 경우에는 좀 천천히 간다는 겁니다. 천천히.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주가가 낮으면 사는 거고 높으면 파는 겁니다. 어, 아직은 아닌 것 같죠. 아직은 그 낮은 가격은 아니고 높은 가격도 아니고 더 빠질 수도 있고 다시 오를 수도 있고 애매한 자리입니다. 음. 간단해요. 이게 이제 월봉으로 봐가지고 회사가 안 망할 만한 회사가 좀 전망이 좋을 때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사서 가져가면은 이런 상황이 옵니다. 이거 1년, 2년 만에 이렇게 거의 뭐 500% 올랐는데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월봉으로 봤을 때. 장기 투자 이런 식으로 해가면 됩니다. 이런 이평선들 하방이 있을 때 사가지고 존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능기업을 여러분 1100원 할 때 여러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70% 60% 올랐었어요. 예, 1100원 할 때. 1100원 할 때 지능기업을 한번 말씀드렸었죠. 예, 이때면 살 만한 자리다. 예, 그리고 이제 1700원까지 올랐어. 1775원까지 올랐었죠. 예. 그냥 사서 가져가면 이 주가 오른다고 했죠. 왜냐면은 주가 엄청나게 빠졌는데 유보율이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장난을 치는 회사라서 반복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은 띄운단 말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낙폭 가대가 됐으니까 1000원짜리가 됐을 때 사가지고 그냥 존버하면은 지능기업 같은 경우는 오른다고 했죠. 올랐잖아요. 팔아야죠. 야, 이게 진짜 1년 동안 2년 동안 모아가다 보면은 4천원까지도 갑니다. 이게 4천원. 예. 다시 지금은 모을 자리죠. 지금 다시 모으면 됩니다. 어쨌든 뭐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알아봤고 초점은 장기 투자를 일단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여러 가지 섹터 여러 가지 섹터에서 그 여러 가지도 좋은 섹터 그 산업 전망이 밝은 섹터에서 좋은 기업들을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바구니로 담아 놓으면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수익률이 좀 답답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계속해서 리사이클이 돼요. 수익이 나 있고 그 팔고 딴 것도 사고 팔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순식간에 자산이 순식간에는 안 불어나겠지만 여러분들이 노후 자금으로도 뭐 준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오늘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고 올해도 잘 버티시고 경기 침체가 지금 심한데 저도 지금 장사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주식을 올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주식의 목표는 주가 아닙니다. 저도 이거는 이제 부가적인 수익을 생각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새 이 주식 올릴 그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래도 시간이 틈틈이 나면 조금씩 올릴 테니까 올해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